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서는 1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부과징수 방법 얘기인데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9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7절 부과징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었죠. 예전에 조세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날짜를 정해준다. 법에서 정했다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기준 단어 쓰는 거죠. 법에서 정한 날짜로서 기준일 이렇게 나오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 가로 납기 나옵니다. 이 납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15강에서 했던 내용으로서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재산세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통징수다. 그 내용도 15강에서 한번 보였었죠. 그 다음에 또 구분고지한다. 이것도 보였었죠. 그 내용은 197페이지 방금 했던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 징수 방법에 있어요. 징수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보통 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는 것이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 발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서 적어졌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분고지예요. 각기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물건마다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각 물건마다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도 따로따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가로 2의 납기입니다. 납부기간이에요.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기억하시는 것은요. 구분고지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이죠. 그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요 상가 건축물을 보유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이겠죠.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또 토지 없는 건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딸린 토지가 있겠죠. 여기 딸린 토지를 보유했을 때 이제 어떻게 과세하냐. 과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고지한 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겠죠. 그러면 고지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서 따로 나가지고요. 또 이 토지에 대해서도 고지서가 따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하겠죠. 고지서 발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 발부에 해당됨으로써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고정화된 숫자로서 고정화된 날짜로서 이 고지서에다가 적는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서 세액 산정해가지고 납부기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정하여가지고 고지서에 기록된 내용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으로서 적어주죠. 그리고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가볼 때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 통으로 본다겠어요.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합하여 과표 나오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세율을 적용되겠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뭘로 될까요?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을 적용해지면은 재산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세액 금액이 나와요. 이 세액 금액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어느 일정된 기간에 납부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건축물 보유했을 때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7월 달로 고유서 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9월 달 고유서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할 납부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할 납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 형평성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이렇게 적어주죠. 2분지 1에 대해서는 세액의 금액의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해줘야 서로 간에 여기 상가 보유했을 때와 주택 보유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주택에 대한 납부 기간 나왔을 때는 어떤 말이 원칙적으로 꼭 끼어야 되냐? 원칙을 물어볼 때는 요 2분지 단어가 있어야 돼요. 2분지 단어가 없는 상태로서 나왔다면 그 내용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여기다가 키를 잡으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기에서 문장에가 2분지 1 단위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2분지 1은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키에 대한 내용은 어디다 잡으시면 되겠어요? 2분지 1에 잡은 적 있죠.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세금액이 조그만해요. 세금이 조그만다면 그때 세금이 껌이다면 그런 세금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납부해도 당연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상으로서 적어놓죠. 예외상으로서 주택의 세액 금액이 10만 원 이하다면 10만 원 이하면 껌이잖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일괄고지합니다. 일괄고지한다. 일괄고지하면서 납부 기간을 7월 16부터 7월 30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택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 요 내용이 예외사항이죠. 이 말이 있었을 때에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 주택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다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 뭘로? 원칙으로서 2분지 1이 있었으면 맞죠? 2분지 1에서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지 1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주택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3번 소액 징수 면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체킹만 들어갑니다.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각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내용으로서 1번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고지서에 병기하여 같이 기록하여 고지되는 세액 금액인데 이 내용은 합하여 2,000원 미만이 아니라 각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는 거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자, 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 소유권자는 위탁자입니다. 여기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압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누구 거니까? 유탁자 거니까 압류가 들어갈 수 없으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는 압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서 특례로 적어져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여기서 어디 거에 대해서만 수탁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만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밑에 줄이나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보고 일회성 문제라 그래요. 그럼 이런 일회성의 문제에 관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인데 등기되지 않았을 경우랄지, 그리고 소유권 변동된 경우에서는 공무상 소유자가 과세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를 판단한다 했어요. 그 내용 나온 것이 바로 5번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에 대한 내용과 기억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은 거기에서 기준 일로부터 10일 내에 소재지 관할에 대한으로서 신고한다. 그 기준일 날짜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요 내용을 조심하세요. 기준일이지 사유발생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그 옆 페이지에서 6번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 읽기 싫다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간결하게 드릴게요. 아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전번 시간에 15강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걸 비교줬죠. 여기에서 2004년에서 시가가 오르죠. 2005년도 오르죠. 2006년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세액 금액이 2005년도의 세액 금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26년도에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그 금액이 18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에 대한 부담이 가겠죠. 왜 그래요? 벌써 2006년도에서 2005년도 전년도보다도 2배 가까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액이 왜 이렇게 높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세 저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세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부담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겠다. 그 내용으로서 세부담 상한선 그래요. 세 부담을, 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윗상자 한계한 위에까지 한계를 잡고 그 한계를 초과된 것은 없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계 잡아준 것은 전년도 세액,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한계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 때 전년도 세액이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50%를 곱해요. 그러면 금액은 150만 원 나오죠. 여기까지 한계로 잡고 이 한계를 초과된 30만 원은 없는 거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선은 어디까지? 150%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을 주어지면서
동그라미 1번 주택 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서는 혜택을 주면서 100분의 105까지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걸 보겠다. 105%를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걸 보겠다. 이렇게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을 주어진다 했더니 뭔 혜택을 주어지냐. 상한선 105% 낮췄는데 혜택을 주어지냐. 이렇게 말할까 봐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100만 원 여기다 합시다. 전년도 세액이 주택이었을 때 그때의 가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105%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105만 원이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초과된 금액 45만 원에 대해서는 없는 걸 보는 겁니다. 어때? 혜택 주어졌죠. 그런 이유로서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는 몇 프로로 가겠다? 3억 이하인 경우에서는 105%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인 주택이죠. 토지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10%까지로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6억 초과된 주택이죠. 토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13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러면 정리한다면 세부담 상한의 원칙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150%까지다. 그리고 주택이 3억 이하였다면 105%까지. 주택이 토지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110%까지. 그리고 주택입니다. 주택이 6억 초과였다면 130%까지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보시면 8번에서 물납과 분납 나오죠.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금전 납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상으로서 물납을 인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물납 인정되는 내용이 바로 물건 납부에 대한으로서 물납거래예요. 이 물납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서 물납과 분납에 대한 기억하셔야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비교적 내용의 문장으로서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물납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별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총괄적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빠뜨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의 세금의 납부에 대한 내용의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물납을 예외상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물납 예외상으로 둠으로써 자,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겠죠. 그랬음으로써 예외적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먼저 지방세부터 봅시다. 지방세에서 물납을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입니다. 재산세만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만자로 잡으시면 됩니다. 취득세, 지방세죠. 등록면세도 지방세도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세죠.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물납이 있다 했으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물납할 때는 어떻게 물납하라라는 내용으로서 물납에 대한 조건을 주어져요. 그 조건에 대한 볼 때에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되어 있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죠. 매년마다 과세되는 재산세의 세액 금액이 1천만 원 초과됐어요. 1천만 원 초과되었다면 매년마다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계속 납부하다가 어느 연도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할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못할 연도에서는 납세음자가 신청합니다. 나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니까 물건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납세음자가 신청하죠. 이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청을 받고 지자체가 어느 물건으로
물납하라라고 물건을 정해줍니다. 그 정해진 물건은 관할구역 내. 자, 여기에서 왜 관할구역 내란 말이 나오겠는가? 나온 원인은요, 이 재산세가 지방세예요. 지방세고 또 재산세는 시, 군, 구세예요. 시, 군, 구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구역 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할구역 내. 여기 조심하시고요. 관할구역 관계 없이 그러면 틀린 겁니다. 관할구역 내에 부동산으로서 물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부동산으로서 물납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자체에게 이전되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하였으면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죠.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 입장으로서 이 부동산이 관리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는 것은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 내다 땡긴다. 땡긴다로 하시는 겁니다.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다. 전까지 신청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까지에다가 잡으세요. 전까지 신청이다. 10일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10일 숫자에다가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보세요. 부동산을 지자체가 관리가 적당하냐 적당히 않느냐를 알려면은요. 당연히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아야 지자체가 그 부동산의 관리가 적당하냐 않느냐를 조사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는 전자로 잡으시는 얘기예요. 전까지 신청이다. 라는 이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이에요. 이 부동산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준일 시점,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기준일 이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기준일 시점에 기준일은 2월 1일이죠. 시가에 의하죠. 그러면서 이 시가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어요. 대통령령으로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 편익이 개별시가죠.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가 편익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시가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시가 표준액이다 이 뜻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겁니다. 시가 표현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산세에서 물납입니다. 그리고 국세로 가죠. 국세에서 물납. 국세 물납에 대한 이유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물납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 3월 12일자로서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물납 규정이 없다라고 아세요. 물납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이니까 그것도 3월 12일자 개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물납 규정 없다. 라는 이유로서 하나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가볼 때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느 때 물납되냐면 수용 때 물납됩니다. 수용 때 물납된다.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했는데 거기에서 수용당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수용됐을 때에 양도소득세 세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천만 원이 초과됐어요. 수용될 때 1천만 원 초과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됨으로써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수용되면은
현금으로 보상받죠.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보상 채권 받았어요. 이렇게 보상 채권으로 받았을 때에 현금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하라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물납하라? 보상 채권으로. 토지 보상 채권으로서 물납하라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양도소득세 물납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키 단어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때 해야 돼요? 어느 때 한다? 수용 때 한다. 매매 아니에요. 팔 때 아니에요. 어디 때요? 수용 때. 그리고 뭘로 한다? 보상 채권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이거 보상 채권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 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켜 봅시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수용이란 말은 종합소득세 안 나와요. 종합소득세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 규정이 없는 겁니다만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또 하실 분이 계실까 봐 적어는 드릴게요. 적어는 드리는데 알 필요는 없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진 원인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에 문제가 이런 가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왜 내가 설명 안 한 거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 봐 적었다 뿐입니다.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납에 대한 내용은 자, 지방세는 어디만? 재산세만.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세금에 대한 일로서 국세에서는 어디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물납이다. 그리고 어느 때 한다? 수용이다. 무엇으로 한다? 보상채권이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물납도 신청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죠. 물납에 대한 내용이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이제 분납가입니다.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를 말합니다. 분할 납부?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지방세부터 보죠. 지방세에서 분납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이렇게 하세요. 물론 취득세에서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으로서 2011년 전까지에 대한 내용의 취득세 얘기예요. 그럼 거기는 2011년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있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까요? 자, 지금 몇 년입니까?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시험용으로서 기하는 것은 분납에 대한 내용의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었을 때 500만 초과되었을 때에 분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됩니다. 뭐가 혼동되냐면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숫자와 분납에 대한 재산세의 숫자가 혼동되는 겁니다.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그건 통계적 숫자로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인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데 이게 혼동됩니다. 제 강의 경험에 의한다면 많이 혼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 그러면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분납에 대한 내용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구별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외우시면은 물납과 분납의 숫자를 충분하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이니까 분오 어때요? 500만 원 초과. 초과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이니까 일부예요. 일부에 대해서 45일 내에 분할 납부하라 이렇게 나오져요. 그리고 이 일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500만 원 초과했다.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였다면 이때에 대해서 이 일부된 내용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이에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일 내에 분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산세에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납부 기한 내에 500만 원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초과된 금액 400만 원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분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였다고 하였으면 2분지 1에 대해서 분납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1,000만 원 초과됐죠. 그래서므로써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 2분지 1, 1,000만 원 금액은 45일에 분납, 그리고 납부 기간 내에서 1,000만 원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일부입니다. 일부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국세 가죠. 자, 국세. 자, 국세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분납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요. 어디에서만 폐지됐어요? 종부세에서 물납 폐지. 그리고 분납은 있다는 거예요. 분납 있어요. 여기도 아세요. 구별하세요. 구별하시고 저 목소리 높였습니다. 높인 원인은요.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부세액이 아까 제가 분5 그랬죠.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일 때? 500만 원.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분납된다. 그리고 분납되는 기간은 일부적 금액을 국세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니까 2개월 내 분할 납부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에서 분납에 대한 이유로서는 아까 양천 그랬죠. 양천 그랬으니까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다. 분할 납부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 내에 분납이다. 2개월 내에 분납.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꼭 기억하십시오. 총괄적으로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에서 개별적으로도 문제 나왔었고 총괄적으로 나왔으니까 총괄적으로 기억하시면은 개별적 내용까지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재에다가 적어놓고 요 두 개에다 적어놓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라면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었어요.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9번 부가세 나오고 변기세 나옵니다. 부가세란 말은 앞에서 다 배웠었죠. 부가,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에 붙여서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죠.
거기에서 1가로 부가세, 지방교육세, 체킹.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20%. 여기 체킹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병기세, 한 고지서에 병기, 같이 기록하여 적는 세금에 대한 예로서는 재산세입니다. 자, 거기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으니까 징세비의 절감을 위해서 한 고지서에다가 같이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기록되니까 같이 기록한다로서 병기세금 그럽니다. 병기세금으로서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 이유로서는 각 세기 2,000원 미만입니다. 합하여 2,000원 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병기한다 했으니까 같이 기록한다 했으니까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여 2,000원 미만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재산세에서 2,000원 미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00원 미만이었을 때 소액 징수 면제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재산세에 대한 이유 전부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셔서 보니까 217페이지에서 4번 기타 지방세 나와요. 이 기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목적세인데 이 지방세 목적세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목적세로서 이 내용은 5 내지 6년 간격으로 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해 시험은 5 내지 6년 간격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국세에 대한 내용 가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갑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234페이지에서 1번 종합부동산세 개요 나오니까 그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서 뜻을 먼저 봅시다.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가 과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에다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아는 것은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한다. 이 내용 아시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이 가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적이 나와요. 과세 목적에서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와 과세 표준의 현실화 및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에 대한 과세 이혼을 위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과세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과세 이혼화예요. 과세 이혼화라는 말은 1차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세 이혼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 개정된 연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 연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1990년 이전이에요. 1990년 이전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물론 이때 기계의 장비도 있었으나 그 내용은 빼고요.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구분 고지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갔어요.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그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고지서는 2장 나갑니다. 하나는 건축물의 재산세로서 또 하나는 토지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지서가 나갔는데 1990년에서 공법 시간에 배웠던 대로 토지의 공개념이 발생됩니다. 토지의 공개념이 발생됨으로써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없애고 한 세금으로 만들어내요. 한 세금을 만들어낸 것이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종토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토세로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대로 재산세로서 과세했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서 고지서가 나갔어요. 이제 세금을 달리해서 고지서가 2장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지서 나간 상태에서 2004년도 하반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토지, 주택에 대해서 과연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토지, 주택에 대해서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토지, 주택에 대해서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토지, 주택에 대해서 30%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10%에 속하신 분들은 완전 부유층들이잖아요. 완전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토지, 주택을 팔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팔아요. 그럼 안 파니까 공급에 대한 내용은 30%입니다. 공급은 30%고 살 사람은 9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살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살 물건은 적고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올라가야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알았어요. 상승하는 원인이 얘가 있었던 거죠. 상위 10%가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의 30%가 공급량이고 그리고 살 사람은 90%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게 하려면은 이 상위 10%에 팔게끔 유도하면 된다. 팔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년마다 고지서를 나가게 되면 어느 연도에서는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택을 팔므로써 공급이 원활될 거 아니냐, 공급이 커질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론적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법률이 2005년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법률로 나옵니다. 2005년도에서 종부세의 법이 탄생해요. 탄생하면서 이제 이 종부세 법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 종토세를 없앱니다. 없애고 다시 재산세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종토세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금 보니까
상위 10%가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토지와 주택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을 하나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체로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죠. 만들어냈음으로써 여기 토지에는 주택 수트를 제외한다고 되겠죠. 제외 이렇게 나와주고요. 건축물에는 뭘로? 주택 건물은 제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재산세에서 배울 때에 이 토지에는 주택 수토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주로 뭘 말했을까요? 상가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보유했을 때에 1차적으로 재산세로서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에서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였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뭘로 과세다? 종부세,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하였을 때에 초과분에 대해서 뭘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어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이혼합니다. 1차적으로 뭘로 과세? 재산세 과세.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뭘로 과세? 종부세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연 문제가 뭐가 나올 것인가 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란 단어를 봅시다.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